사립중학교인가? 야, 그게 말이 돼? 목포대학교잖아. 국립이잖아. 왜 그런지 아세요? 왜 4.5 만점에 4.5를 맞았는데 전장을 타지를 못했을까요? 전액장학금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만점자가 여러 명. 그렇죠. 10명이라잖아요. 10명이. 50명 중 10명이 다 4.5를 맞아가지고 장학금을 다 줄 수가 없답니다. 전액을. 저는 거기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개인의 노력으로만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있구나. 이때 깨달았고요. 비정규직 문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나만 비정규직이 아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요, 비정규직은 누구나 될 수 있고요. 예, 또 자기가 설령 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가족에 한 명씩 있잖아요. 있지 않으세요? 그 추석 때 모였을 때 다 정규직이던가요? 아니죠. 집안에 꼭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정규직 철폐 전도사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요. 제가 해보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살아보니까 이게 얼마나 아픈 건지 제가 피부로 느끼고요. 물론 제가 이런 말을 한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정규직 사람들을 폄하하거나 그런 자기개발 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적당한 차이는 있어야겠죠. 그렇지만 지금처럼 삶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5개월 초단기 계약직 이런 걸 하지 말아야죠. 그러려면 아예 차라리 뽑지를 말라고 싶어요. 저는 교육청에다가 차라리 5개월 할 거면 그냥 뽑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작년에 9개월 했습니다. 올해 7개월 들어왔습니다. 다시 5개월 계약직입니다. 이게 사람이 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설령 제가 마지막에 이런 말씀 드리려고 했었는데 정말 잘 돼갖고 정규직 되고 전문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마음 잊지 않고 계속 비정규직 철폐 전도사로서의 길을 걸어갈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만 하면 아버지하고 제 딸이 생각이 나면 죄송합니다. 저는 참고로 시민단체에서 근무하면서 평생을 비정규직으로 살겠다고 이제 대부분 비인을 하도 좋아해가지고 비영리단체에서 일하다 보니까 다들 이제 어렵잖아요. 비영리단체는. 그러다 보니까 평생 비정규직으로만 살다 보니까 정규직에 대한 삶을 그냥 생각하지 않고 살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 슬픔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든요. 아직 결혼을 안 해서 그래요. 네, 결혼하면 알 겁니다. 네. 평소에 아까 갑자기 울 뻔해가지고, 오늘 행사 망쳤다 생각했는데 잘 참으신 것 같고, 평소에 아버님에 대한 좀 남다른 애정이 있으셨나봐요. 그 얘기하면 울 것 같아서, 답변을 안 듣도록 하고요. 여튼,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중간에? 다들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계신 거 보니까 다 비정규직인 것 같네요. 여튼, 삶이 충분히 힘들고, 그렇다는 것은 모두가 다 공감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다음 얘기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챕터 3은 제가 정규직이고 잘 나갈 때 얘기합니다. 좀 분위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학 졸업하고 실력도 별로 없는데 운 좋게 좋은 회사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20번 넘게 북한에 출장 갔다 왔고요. 또 7개월 동안 북한에 살았습니다. 그때 찍었던 사진들이 좀 있고요. 북한과 관련된 인연이 있어서 그 부분 좀 같이 공유하고, 아마 여러분들 신혼여행이나 나중에 갈 거니까 그 전에 미리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보려고요. 처음에는 현대그룹 개동 본사가 있거든요. 거기서 기획팀 업무를 했어요. 온가 개선하고. 근데 이제 현대약관 들어가면 한 번쯤은 북한에 갔다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강선 사업소 인사총무팀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금강산을 최초로, 그전에는 배로 갔는데, 배로 12시간 뭐 단축돼가지고 4시간 걸렸거든요. 근데 10년 전 2003년 10월 달에, 아니다, 2월 달이구나. 육로로 갑니다, 버스 타고. 그때 테이프 팀원이 98명, 제가 팀원이었고, 최초로 100명이, 아니다, 80명 정도가 버스 두 대로 나눠서 비운장 지대를 50년 만에 최초로 이제 버스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 중에 제가 있었고요. 네, 이때 제가 그 뉴스에, 9시 뉴스에 자주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뉴스에 자주 나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옆에는 이제 눈썰 매장인데요. 금강산에 혹시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금강산에 한 번쯤 갔다 오시지 않으셨나요? 사람 네. 배경이 다르네. 그래요? 이게 눈썰 매장이 있는데 오픈하기 전에 제가 한번 위험한지 안 한지 한번 타봤던 그림이고요. 그리고 네, 여기는 제일 유명한 다리입니다. 아, 맞죠? 예. 어딜까요? 아, 예, 맞습니다. 한주교. 실제로 제가 특성화고등학교 가가지고 이제 이 다리가 어디냐고 그렇게 많이 물어봤거든요. 대학생들한테 물어봤는데도 말하기 싫은 건지 모르는 건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 북한에서 제일 유명한 다리는 아마 개성에 있는 선주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성 갔을 때 한번 기념 삼아서 찍어봤고요. 그리고 금강산, 개성, 그다음에 평양을 또 갔다 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평양 하면 가장 유명한 음식이 있죠. 어딜까요? 냉면. 예, 맞습니다. 냉면을 먹는 것은 여기 보이시는 옥류관입니다. 근데 이쪽이요. 이쪽이 이제 대동강 편이거든요. 그래서 대동강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냉면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옥류관에서 식사를 해봤고요.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은 이분은 북한 여성입니다. 고려 호텔에서 근무하셨던 분인데요. 제가 그때 10년 전이니까 29살이지 않겠습니까? 그때 총각인지라 북한 여성이랑 한번 찍어봤습니다. 어울리지 않습니까? 아, 잘 어울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금방? 아까 받았죠? 아니에요? 그래서. 저 냉면 맞춘 거면 안 좋습니다. 냉면 맞췄다는 거 저거 저한테 주셨어요. 네, 네. 예, 그래서 한번 찍어봤고요. 그 다음 사진이 좀 문제가 되는 사진인데요. 제가 이 사진을 페이스북이나 밴드에 올렸더니 당장에 저보고 좀 제 이름도 여러분들 제 정인입니다. 정인이가 김일성 종합대학 가가지고 김일성 주석에 글이 있는 여기서 혹시 아기부에서 오셨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요. 제가 북한 사람들하고 술을 많이 마셨거든요. 그때 저보고 노동당 간부가 저보고 건방지대요. 그래서 아니 내가 왜 뭐가 건방지냐 했더니 저보고 이름이 건방지다고. 북에서는 제 이름을 쓸 수도 거의 없고 또 부르기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참 제 친구들은 욕을 하면서 제 이름 부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할 북한 사진은요.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네? 아, 맞습니다. 누가 그러셨죠? 가실 때 상품 하나 받아가십시오. 개성문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렇게까지 유명한 문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 그림 보면, 여러분들 요즘에는 신혼여행을 웬만하면 다 유럽으로 가시잖아요. 그죠? 신혼여행 어디로 갈 거예요? 네. 갈 돈이 없어요. 그때 이제 유럽 여행을 가게 되면 반드시 들리는 곳이 프랑스 파리에 있는 개성문입니다. 그리고 개성문이 북한에 개성문이 있는데 자,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어느 문이 더 높을까요?
그렇죠. 갈 때 하나, 예, 들어가십시오.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북한에 있는 개선문은, 예, 49m입니다. 그런데 북한에 있는 개선문은, 예, 무려 11m가 더 높은 60m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이라고 했을 때는 이 개선문이 되겠고요. 이렇게 보니까 얼마 안 크게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놀라운 사진을 발견했어요. 저도 찍었던 사진인데, 2달 전에 미국 전 NBA 농구선수, 데니스 로드먼이 그 김정은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김정은 만나러 갔잖아요. 그때 관광을 해요. 자, 이 사진입니다. 얘가 엄청 크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게 중앙선인데 4차선도 엄청 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앞장의 사진하고 실제로 보면 이제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평양에 갔을 때 느낌들이 굉장히 웅장하다. 왜냐하면 물론 인민들을 많이 동원했겠지만 그 건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뭐 무조건 크게 세계 최고 이렇게 지었던 것 같고, 특히나 차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예, 굉장히 조형물들을 크게 만들었던, 예, 그런 게 있고, 아마 제 인생에서 3번의 기회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물론 노력을 해야 오겠지만 저는 그 3번의 기회 중에 한 번이 아마 현대그룹에 들어가서 이렇게 북한에서 이렇게 근무했던 시절이 아닌가. 그때가 10년 전에 아마 제 인생의 피크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다음 2번째, 3번째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제가 10년 전에 좀 특이한 경험을 해서 북한 사진 보여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북에 놀러 가실 때 제가 했던 말들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유일하게 현대해상 주식이 100주가 있습니다. 그때 좀 급여가 안 나와가지고 주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돈으로 받았으면 다 썼을 텐데 잘 되길더라고요. 아마 금강산 금강도 꽂히게 되고 그래야 제 주식도 오르고 잘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정권에 가능하겠냐고. 너무 정치적인 질문인가요? 제가 대북 사업을 하고 6개월간 북한에 있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이제 자칭 대북 전문가로 불리면서 올해 5월달에 저 한참 놀고 있을 때 저를 누가 부르더라고요. 한정일 선생님, 지금 대북 전쟁 위협 이렇게 있는데 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어때요? 제가 답변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북한의 위협은 모르겠고요. 지금 실업자로서 생계 위협이 더 크다. 예, 그런 이야기 했고요. 저는 지금 먹고 살기 너무 바빠가지고. 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자기 자랑하신 것 같은데. 여튼 좋은 구경했습니다. 가기 힘든데요, 그죠? 가면 얼마나 될까요? 돈으로.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마지막 PT인데요. 근데 사실상 이 자리는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알려주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어떻게 살았고 이후에 나의 길이 무엇이며 또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을 하며 살 건지를 좀 알려드리는 그런 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챕터 4는 나의 길이라고 썼고요. 처음 주제는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제 평생 현역으로 노동운동할 것이고 비정규직 철폐 전도사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예, 그런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좀 요즘에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강주 지역에서 이 비정규직의 대명사, 아픔의 아이콘으로 등극이 돼가지고 굉장히 좀 정보하진 않은데 그런 좀 대명사가 돼버렸는데요. 그 이야기 아까도 했지만 조금 이야기 드리면, 보시다시피 작년에 이렇게 계약직이었고 또 계약 만료가 됐고 7개월간 실업 생활을 했습니다. 그 중에 3개월은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고 그냥 살았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100만 원씩 2번을 주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럴 거예요. 너는 그러면 대리운전이라도 하고 뭐 공사장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뭐 핑계지만 운전을 잘 못하고요. 또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이렇게 막일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어서 동생한테 작년에 받은 차를 폐차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돈을 원래는 동생한테 줘야 되는데 제가 그 50만 원을 먹었고 이걸로 생활비를 했고요. 그리고 보험료가 환급을 받아요. 그래서 25만 원 받아가지고 근근히 연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7개월을 기다렸고 드디어 입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근무했던 업무에 복직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5개월 계약직이고 2번밖에 월급을 받지 못했는데 벌써 계약기간 절반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참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려고. 그래서 7개월간 단 한 번도 술자리를 갖거나 술을 먹지 않았고요. 담배도 피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었고요. 버스비도 없었고, 돈을 못 버는 놈이 어디 가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술 마시는 것도 그렇고 해서 아예 먹지는 않았고요. 그냥 공부만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다가 조금 희망적인 이야기를 드리려고요. 이렇게 공부하다가 이렇게 제가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무기계약직 시험이 떨어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직업상담사 1급이라는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2급을 따고 경력이 2년 지나면 볼 수 있는 시험인데 그거를 준비를 해서 1, 2차 시험을 동차에 합격을 해서 8월 16일 날 최종 합격이 됐고요. 네, 자랑해도 되죠. 아까도 계속 자랑하셨어요. 2급은 전국에서 2만 명이 있는데 1급은 이제 120명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희소성이 있는 자격증이면 전문가가 인정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뭐 크게 삶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네, 자랑했고요. 또 할 건데 계속 하세요. 네, 계속 자랑하겠습니다. 네, 박수를 쳐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돈을 못 버니까 제가 헌어를 2주에 한 번씩 꼬박 했어요. 그래서 파리바게트 상품권을 받아서 딸아이 이제 케이크를 사주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150번을 했어요. 지금 이제 2번 더 해가지고 152일 했는데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제 아는 장학사님이 그걸 보고 글을 쓰자, 보도 자료를 써라. 그래서 제가 썼습니다. 제가 썼고 자화자찬이네요. 150번밖에 사실 프로야구에서는 뭐 타점을 150개 하면 돈도 많이 주고 막 엄청 인터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헌혈을 150번 했어요. 그리고 헌혈 시간이 1시간이 넘게 걸리는 혈소판 헌혈을 거의 90회 가량 했거든요. 저도 1인시 한 150회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좀 메이저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근데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신문, 강주타임즈, 호남매일신문, 뉴스원이라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오직 저만이 아는 신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제가 카톡에 이거를 이제 올려놨거든요. 그걸 보고 나왔구나. 네. 근데 헌혈을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예, 물론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예, 물론 나름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자. 그리고 실업 상태에 있으면 굉장히 사람이 위축이 되고 자기 존재감을 많이 잃게 돼요. 그래서 헌혈이라도 해서 내가 살아있다. 나도 사회의 한 구성원이다. 나도 사회에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다. 네, 그런 거를 하고 싶어서
좋은 의미도 있지만, 네, 그렇게 헌혈을 하게 됐고요. 물론, 상품권도 주니까 좋았습니다. 사랑에 호응이 없었네. 불편하신가요? 계속 해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그동안 참석자 중에 가장 자랑을 많이 하고 누군가 여기서는 계속 사회자가 막 자랑을 이끌어주고 하는데 본인이 하시니까 지금 반응이 이런 거예요. 아, 네, 계속 하시죠.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강연에 초청이 됐잖아요. 근데 진짜로 제가 이런 비정규직 이런 문제를 알리고 싶어서 편지를 썼어요. 제가 아시는 분들한테 이런 교환을 가지고 제발 저 한번 써주라. 비정규직 문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교환을 가지고 있다. 속보를 보냅니다. 교재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안 불러주더라고요. 이야기가 정말 하고 싶은데 왜 그럴까? 이유가 있겠죠. 직업이 없고 전문 자격증이 없고 검증되지 않았고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대한민국 어떤 강사보다 제가 더 하기를 떠사랑인가요? 제가 강사자니까요. 근데 아무도 저를 불러주지 않았는데 이분이 저를 불러줘서 너무 감사하다. 네. 앞으로도 혹시라도 주변에 실업 상태에서 힘들어 하시거나 비정규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그런 분이나 단체가 있다면 제가 언제든지 무료로 이런 선물을 싸들고 가서 강의를 할 의향이 있습니다. 좀 불러주십시오. 앞으로 이제 미래가 불투명하시니까 자꾸 이런 자리를 불러줘야 본인의 살 길을 거기서 찾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튼 계속 얘기하시죠. 또 이 사람체 강연에 제가 홍보를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네가 이런 데 나올 그렇게까지 이런 자리가 그런 건가요? 네, 그런 사람들만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나오면 어때요? 네? 이렇게까지 비정규직 아픔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 제가 좀 나오면 안 됩니까? 근데 제가 노동운동 가라고 쓴 적도 없고 제가 노동운동 활동가라고 했어요. 제가 어떻게 노동운동 갑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멘트를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왜 저는 하면 안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제가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 돈 들여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중에 좋은 반응은 없었나요? 그래도 와이프가 좋아해줬고요. 좋아할 리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제가 이제 좀 희망적으로 좀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연이 있으면 열심히 준비를 할 것이고 그렇게 좀 희망적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내년에 또 기한 만료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열심히 살고 또 제가 제 실력을 또 갖추고 또 그러면 또 내년에 어디서 근무할지는 모르겠지만 더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끝인가요? 마지막 좀 남았는데 해도 될까요? 네. 네. 진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비정규직 실패 전도사가 되고 싶은데요. 야고보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런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일, 오늘 아침에, 이건 오늘 아침 사진입니다. 오늘 아침 강주역에서, 지금 정교조 법앤노조 저지를 위한 피켓과 KTX 민영화 반대를 위한 피켓을 들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제 지금 매주 월수금 강주역 앞에서 아침에 이런 선전전을 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9월달에 요 사진은
인증샷을 찍을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저를 찍었거든요. 근데 찍고 나서 잠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보시면 길거리잖아요. 휴대폰을 놓쳐버린 거예요, 저게. 근데 버스가 와가지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돈도 안 되는데 돈도 없는데 이거 망가졌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이 버스 바퀴 그 중간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이제 지나가가지고 너무 당황스럽고 이거 정말 돈도 없는데 이거 돈 가치면 이리지 한다고 뭐 다니는데 그래서 그때 그 장면이 굉장히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항상 박고영주님처럼 열심히 이렇게 실천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살겠고요. 두 번째로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 3년 전에 청년유니언 조합원으로 가입을 했고요. 그 작년에 또 광주 청년유니언 창립 멤버고 어찌됐든 평생 노동운동을 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이 전대 백도에서 이렇게 선전을 했는데 사실 저는 백도 앞에 5.18 광장에서 집회를 많이 했지만 공부하러 가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또 졸업하고도 역시나 공부는 안 하고 이렇게 이제 피켓들로 갔었고요. 그리고 제 딸인데요. 제 딸이 딱 한 번밖에 안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피켓을 들고 벌써부터 제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꿈이 제 딸과 함께 이렇게 노동운동 활동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바람에 지금 조기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제 딸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파업가입니다. 제가 저만 퇴근하면 흩어지면 죽는다. 흔들리면 같이 부르고 있고요. 지금 같이 한번 딸과 함께 노동운동을 해볼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는 꿈이 큽니다. 세계 최고가 되고 싶은 마음이고요. 그래서 제가 직업상담 분야에서의 그 1급 자격증을 땄듯이 노동상담 분야에서도 이제 그 전문적인 자격을 취득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주말이면 이렇게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서울 신도림역에서 제가 3년 전에 찍었던 사진인데 이렇게 피를 나누듯이 제가 전문적인 자격증을 따면 제 능력도 나누고 싶으니 반드시 이렇게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서 구체적인 꼭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10번의 실업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자랑이 아닌데요. 1,200만 원 정도 누적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업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심리적인 도움,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 안 되면 연말에 제본을 떠서라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삶은 어렵지만 그래도 계획을 세워서 올해 계획, 제 인생의 목표 10가지 이렇게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것을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거의 다 했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너무 좋은 자리여서 책이 나오면 책이 좀 잘 되고 이러면 한 번 더 불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PT 자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다시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알죠? 한 번 쓰고 안 쓴다는 거, 다시 나올 수 없다는 거. 그렇지만은 뜻하는 자리에 언제든 초대받을 수 있는 자리가 여러 곳에서 있다라는 것. 한정일님의 그 슬픔과 그 희망이 교차하는 이 감정 모를 이 자리에 저도 잠깐 취해 있었는데요. 여튼 들어본 인생사가 약간은 좀 저마다 다른 인생사가 있겠지만은 특이하게 사신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한정희님에게?
좀 예. 궁금한 전보다 부탁을 두 가지 한번 드려볼게요. 무슨 뭐냐가 과거에 나도 노동운동 해왔던 사람인데요. 동지를 만나서 일단 이 자리에 만나서 반갑고 또 이제 첫 번째 부탁 뭐냐면 아직도 그 삼성의 노무 관리가 아주 세계적으로 악랄한 것을 세계적으로 다 아는 사실인데 아직도 뭐냐 우리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기업 선호도가 삼성이 아직도 1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보니까 그래서 좀 주위에 있는 대학생들 중에서 아는 사람들 주위에 대학생 중에서 좀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학생들 있다면 좀 환상을 깨주는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치면 이제 그 기도 이야기 나오는데 좀 저는 나는 지난 그 대선 때 그 김소연 동지를 찍은 사람이거든요. 정말 노동자 권력 정치를 한번 그 영향에서 보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를 좀 이러고 좀 잘하는 사람이 뭐니까 할 말인데 좀 노동자 권력 정치를 위해서 좀 기도를 좀 해가지고 좀 노동자 해방 세상에서 앞당길 수 있도록 좀 이런 기도 좀 많이 좀 해줬으면 부탁이 그 두 가지 좀. 예, 기도와 실전 투쟁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은 그동안 사람식 투숙을 하면서 되게 이제 이런 사회운동과 관련된 얘기는 피하려고 했었어요. 예, 왜냐면은 사람들이 사람책 도서관의 다양한 그 나름대로의 직업군들을 만나고 그런 것들이 좀 의미가 있겠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노동운동가라는 것도 그냥 직업이죠. 직업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이제 되게 부담스러웠었어요. 그만큼 사회 인식이 노동운동이라는 것, 노동은 항상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만은 노동운동 혹은 노동운동 활동가라고 수식어를 붙이면은 꽤 많은 부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최 측 입장에서도 그런 부담감이 있었는데 노동운동이라는 개념을 입 밖으로 이제 내뱉기란 좀 쉽진 않았을 텐데 그 계기가 결정적으로 있었다면은 어떠한 사례가 있었나요? 그 학교 다닐 때 대학 때 이렇게 열심히 학생운동 한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안 하고 싶을 때가 많았는데 그때도 그냥 미안함이었던 것 같고요. 저는 대학 때 가톨릭 학생회 회장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95년, 96년 대동아리 회장을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동아리에 있는 구성원들, 신앙인들보다 노동 문제나 조국 자주나 뭐 이런 그 문제에 더 열심히 헌신하는 학우들이 더 신앙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저 혼자 잘 사는 것보다 우리 이웃들이 왜 저처럼 힘들어하는지 그런 것들을 그냥 보기가 좀 그래요. 제가 지금은 별로 능력이 없는데 능력만 있으면 좀 더 많이 도움을 주고 싶고 또 그런 일을 뭐 어쨌든 좀 미안함과 관심이 있어서 계속 이런 일을 좀 앞으로 더 해볼 생각입니다. 그런 일 안에서 아까 얘기했던 청년 유니온을 만나게 됐잖아요. 청년 유니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에 약간 부연 설명을 해주시고 본인은 청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본인이 청년 유니온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또 있을 텐데 그에 대해서 좀 약간 궁금하네요. 네, 이제 처음에 제 소개할 때 정규직일 때는 인사 업무를 했어요. 그래서 인사 업무 하는 사람들은 노조 가입이 좀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일 때는 정규직 노조에서 조합원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장 심한 박탈감을 당할 때가 정규직 근로자가 무시를 할 때입니다. 노조도 가입이 안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나도 노조 활동을 하고 싶고 노조 가입을 하고 싶을 때 어디를 가야 되냐. 그때 우리나라 최초의 세대별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언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네, 거기 가서 이제 저도 좀 역할을 했고, 또 아마 이후에도 그런 그 청년유니언 같은 조합들이 활성화되면 지금 침체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희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그 정교조 법외노조 관련돼서 되게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여전히 근데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이나 또 이런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계속 되풀이되는데 이제 갈수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불리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요즘에 갑자기 정세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접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노동운동 활동가로서? 활동가라는 거창한데 그런 사람 아닌데 지금 매주 월수금 강주역 앞에서 피켓 정교조 법외노조 소지를 위한 피켓 들고 있고 또 집회 참가하고 있고 여러 가지 선전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법외노조는 소지가 돼야 되죠. 근데 정교조 조합원들한테 여기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9명의 해고자를 위해서 6만 명의 조합원이 지금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보기 멋있고요. 근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 9명 해고자를 위해서는 그렇게 지금 하시는데 과연 기관제 저 같은 노동자들을 위해서 언제 한번 연대 제대로 해본 적 있습니까? 정규직 노동조합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노조운동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저는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보다 힘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이 없고 차별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많은 정규직 조합원 분들한테 욕을 먹을 수는 있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정규직 노동조합의 침체는 그들이 방탄해낸 모습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자기 조합원만 위한 그런 조합 경제주의라든지 그런 모습 보인다면 저는 노조운동이 잘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좀 셌나요? 그러니? 네, 네. 노동운동가라면 이 정도는 해야죠. 준비한 게 많이 있는데요. 좀 약간 진지해지는 것 같아서 이분이 좀 잡기가 많아요. 네. 그제는 어디 모임 가가지고 밴드를 결성했다 해가지고 거기서 뭐 노래도 부르고 있더라고. 노래도 참 못 부르던데. 그 중에서 가장 잘하는 게 마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또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이거 마술 도구를 또 선물한다고 가지고 왔어요. 그럼 마술 한번 좀 볼까요,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 마술은 이제 과학이거든요. 이제 한번 아시는 분이라 모르시는 분한테 혹시 줄이랑 링을 좀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확인이요, 확인. 네. 뭐 이렇게 끊긴 데도 없고 정상이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앞에서 이 링을 이 줄로 끼우겠습니다. 끼워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이렇게 떨어지겠죠. 근데 제가 마술사니까 30만 원 정도 배웠습니다. 이 마술을. 네. 자, 떨어뜨립니다. 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애인한테 이렇게 프로포즈를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실제로요. 자, 요거를, 아니, 진짜로 제가 요걸 하면서 이런 멘트를 했거든요. 이거를 반지도 되니까 프로포즈 할 때 이렇게 해라. 근데 제가 인터넷 보니까요. 요 링 마술 원가가 한 2, 3천 원 하는데 7,000원, 8,000원짜리 반지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뭐 프로포즈 할 때 아니면 뭐 소개팅 할 때 좀 말을 못하고 좀 뭐 이럴 때 이런 거 하나 가져가셔갖고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다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안 되네요. 예, 저 오신 김에
그래도 뭐 하나라도 지금 배우고 하시면 좋은 거니까요. 이 마술의 비법은 간단합니다. 우리 그 어렸을 때 제가 그 지산동에 살았거든요. 법원 동산초등학교 나왔는데 우리 어릴 때 그 이런 마술 많이 했습니다. 이게 또 맞아. 우리 어릴 때 이거 하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이거 그냥 뽑았습니다. 이거 할 때 요 밑에로 딱 치잖아요. 근데 안 보여요. 이럴 때 그죠? 손은 뭐라고 그러죠? 눈보다 빠르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원리로 네 이것도 네 이거를 끼워가지고요. 진짜 끼웁니다. 뭐 트릭 하나도 없습니다. 끼워가지고 떨어뜨릴 때 이때 여기에 살짝 걸치게 떨어뜨립니다. 보십시오.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걸치게. 자 이렇게 하면 딱 걸립니다. 한 바퀴만. 아, 여기다 딱. 아, 이게 한 바퀴 걸리는 거. 실로 비디오 해야겠네. 됩니까? 되시는 분? 한 바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없고요. 실로 비디오. 아 이런 마술은 진짜 그냥 뭐 바로 오늘 만약에 저녁에 있다 소개팅이 있다 뭐 이럴 때도 바로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그냥 여기 보시죠. 아니 떨어뜨리면 돼요 이렇게. 아 이런 마술이 어디 있습니까? 네. 머리서 먼저. 그래서 아 될걸요? 돼요. 돼. 한번 해보십시오. 예, 거기다. 분도금 해가지고. 네. 그냥 이렇게 다시 한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끼워가지고 뭐 없어요 뭐 이렇게 하고 여기 걸치게 딱 떨어뜨리면 안 될 때도 물론 있죠. 그렇게 되는데 대부분이 돼요. 대부분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될 수가. 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받아가셔갖고 이렇게 활용을 하셔서 다음에 뭐 프로포즈 할 때 그때 활용하셔도 되고. 아, 밑에 한번 해보세요. 안 통한다니까요. 그래갖고 안 생겨요. 안 되겠네요. 뭔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 내서. 저도 할 줄 압니다. 저한테 배우세요. 근데 최근에 밴드도 개설해서 노래도 부르시고, 이왕 뭐, 링 마술도 보고, 아까 집회 마술도 보셨죠? 네. 그거 다 쉽지 않은 일인데, 노래도 쉽지 않은 거 아시죠? 네, 하고 계시는데, 그런 작기에 갑자기 관심이 두게 된 계기가 마술이나 노래를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서요. 아 저는 강의를 잘하고 싶은데 이런 마술들도 아직 강의를 잘 못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하고요. 또 저는 강의할 때마다 그 돈을 바꿔줘요. 그러니까 강의 그 마술사분들은 5만원짜리를 1,000원짜리를 바꿔주고 자기가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어려워서 1,000원짜리를 5,000원짜리 바꿔줬잖아요. 상품권으로. 작년에는 제가 만원짜리 바꿔줬어요. 그럼 기분이 어때요? 만원짜리 받으면. 전 그렇게 합니다. 나같이 연락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잘하고 싶은데 일단 임팩트 있게 뭔가 주고 시작하자. 그래서 마술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샀어요. 오늘 이 강연을 위해서 5만원 주고 사왔습니다. 하나씩 드리려고. 그냥 뭔가 강의를 좀 재밌게 하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해보자 싶어서 좀 많이 마술을 배웠고, 노래를 지금 이제 뭐 가수는 아닌데 기타 치는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누구나 저처럼 노래를 잘하지 못해도 노래를 좋아하면 밴드를 결성을 해서 부를 수 있구나. 희망을 주고 싶고요. 그런 증거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이 비전 뮤직 희망의 증거가 되려고 하고요.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네. 혹시 아까 처음에 물어봤어야 됐는데 한정일님하고 친하신 분 손 좀 들어주시죠. 네. 많이 2명 있네요. 2명. 3명이네, 3명. 친구 3분 오셨는데 좀 한번 평소에 좀 궁금하셨던 것들 있으면은 질문 좀 해주시죠. 네. 질문하기 힘드죠. 평소에 어땠나요? 예. 너무 잘합니다. 예. 평소에 예.
오늘 뭐 좋은 자리에 잠깐 참여하려고 왔는데요. 20년 지기 친구 됩니다. 10년 만에 이제 사석에서만 보다가 또 공적인 자리는 아닙니다만은 공적인 자리들 마련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멋지고 이제는 함부로 정의가 부기보다는 다른 호칭을 좀 붙여야 되나 이런 또 생각도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항상 궁금했던 거는 차마 얘기는 잘 못했는데 이 사진에 보면은 이게 딸이에요. 정의 딸인데 볼 때마다 저는 참 하얗고 좀 여자답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아빠는 이제 보시다시피 조금 남성답게 생겼거든요. 예쁜 딸 낳는 비결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저기 일단 결혼이라도 먼저 하시고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좀 맛을 하시면은 성공하실 것 같은데요, 결혼. 네, 그 맛을 꼭 그 소개팅 나와가지고 해서 좀 아니면 돈이라도 1,000원짜리를 뭐 10만원짜리 바꿔주고 나 부담을 줘버리세요. 일단 결혼 먼저 하시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에 대한 답은 안 하시고요. 하겠어요. 결혼 먼저 하고 고민하시라. 예. 혹시 다른 분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한승희님에게 사적인 내용도 좋습니다. 뭐 대답 안 하시더라도 궁금한 거 없으세요? 예, 먼저 안경 쓰는 게. 아, 네, 요즘 보시면은 제가 오늘 뉴스 보고 왔는데요. 삼성에서 구청 감사하다가 삼성에서 노조가 만들어지면 사전에 해체를 한다, 뭐 이런 게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뭐 비정규직, 정규직도 있지만은 정말 노동자 전체들이 좀 차이는 분위기가 좀 그렇게 막 사람들이 막 좋게 봐주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요즘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그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회 분위기가 되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된 이 상황에서 좀 더 변화가 되려면 어디가 먼저 나서서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을 아시면서 그냥 자보고 좀 이야기를 좀 기회를 주신 것 같은데요. 어디가 변해야겠습니까? 그냥 제가 변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열심히 살고 싶어서 매일 실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전에 저를 좀 변화시키려고 하고요. 그 다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기로부터 실천하고 그러면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워질 것 같고, 네, 제가 물론 기도도 많이 하는데요. 기도는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때는 구체적인 실천을 해야죠. 예, 그럴 때 좀 자기만 살려고 그러지 말고 좀 같이 이렇게 하고 자기가 나설 때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나요? 예, 막 아까 보여줬던 뭐 일종의 사회 정의를 위해서 피켓을 들거나 뭐 쉽게 할 수 있는 인터넷에서 민원 넣는 것도 사실 사소하지만은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 그를 위해서는 무언가가 동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강주역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작년에요. 강주역에서 지금 제가 있는 그 자리에 1년 전에 그 자동차 회사 영업사원이 선글라스를 끼고 저처럼 양복을 입고 손을 흔들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사람이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했습니다. 아, 나도 뭔가 하려면 저 사람처럼 해야 되겠구나. 지금 제가 조금 창피해서 선글라스를 못 끼고 있거든요. 조금만 더 하면 끼워볼까 싶기도 한데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광주 내려와서 박고영 교님을 제가 이제 저보다 10살 정도 어린데 좀 높게 이분을 보면서 굉장히 그 실천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 이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뭐가 바뀌고 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들으셨죠? 아침에 그 광주 지나가다 보면요, 자동차 영업사원분이 인사를 하거든요.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보고 이렇게 용기를 얻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사소하지만은 되게 크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서 아 나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좀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용기가 결국에는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 않을까 사회정의를 위한 작은 활동들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까 손 드셨던 분 질문 좀 해주시죠. 가정이지만 만약에 노동부 장관이 되시다면 어떤 일들 어떻게 하고 싶은지 네, 노동부 장관 관리자가 되었다면은 네, 무슨 일을 하고 싶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아, 예, 그런다, 볼까요? 저는, 우리가 관공서에서 언제부턴가 소비자 보호원이 소비자원으로 바뀌고요. 고용지원센터가 어떻게 바뀌었죠? 그냥 지원자를 빼버렸어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자기 정체성을 숨기고, 노동부가 이제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가 고용센터 바뀌어버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관료가 되고 이 노동자 계급들을 위한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규정을 해버린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노동부 장관이 된다면 인권위원회처럼 노동인권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노동인권위원회, 노동복지위원회 같이 만들어서 정말 저처럼 힘들어하는 실업자, 구직자,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들고 싶습니다. 만들어서 외국처럼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곳. 여러분들이 혹시 실업자 되보신 분 계세요? 손 한번, 어렵겠죠. 저처럼 말하기가. 근데 갈 데가 없어요. 집에 아침에 일어나면 좀 집에 좀 있고 싶은데 와이프가 귀찮다고 그래요. 밥 먹기도 눈치 보이고 어쩔 때는 와이프가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와이프도 그래요. 항상 출근하는 사람이 집에 있으니까 불편하대요. 솔직히 집에 갈 데도 없고 집에 있을 수도 없고 가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어디 가도 저 사람은 나고자 어디 마음 편하게 갈 데가 없어요. 그런 실업자들의 안락한 쉼터, 정말 힐링할 수 있고 다시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죠. 지금 고용센터 가보세요. 벌레 취급합니다. 당연히 국민으로서 실업을 당해가지고 실업급여라도 받아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합니까? 굉장히 관료적으로 대합니다. 여러분들 실업급여 받아본 적 있어요? 다음에 한번 받아보십시오. 기분이 어떤지.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대우해주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죠. 지금은요 벌레보도 탑니다. 실업자들을. 그리고 안 주려고 하고요. 정말로 그게 바뀌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된다면 그런 사업을 해서 실업자들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제가 비정규직 철폐 연대가 할 줄 아는데요. 비정규직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노동복지위원회, 노동인권위원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드는 게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일입니다. 정말 노동이란 단어를 끔찍하게 좀 사랑하신다는 것을 계속 대하면서 느끼게 되는데요. 요즘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노동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는 게 서로가 불편해지는 세상인 것 같아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두면서 얘기하는 사회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갈수록 이런 노동 운동 또한 희소성의 가치가 돼버리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슬프네요.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분위기가 다들 빨리 끝내라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예. 고맙습니다. 네. 혹시 후회는 하지 않으신지? 혹시나 그런 질문이 나올까 싶어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솔직히 이렇게 힘든지 알았으면 현대를 안 그만뒀을 것 같아요. 제 동기들 다
잘 근무하고 있어요. 저만 이렇게 돼갖고. 이런 말씀 드릴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강보이는 멋지게 나왔잖아요. 5천만 원 박차고.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후회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실수하셨어요. 아쉽네요. 그 노동 교육도 하고 노동 이제 그 취업과 관련된 노동과 관련된 상담 활동도 하고 있잖아요. 인상 깊었던 이제 사례나 이런 사례담이 있다면은 좀 소개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기꾼들이 많더라고요. 이쪽 분야가. 그 요즘에 이제 그 공단 쪽에 구인난이 있다고. 왜 청년들이 눈높이를 낮추지 않고 공단에 안 가느냐, 힘든 일 안 하느냐, 눈높이를 낮춰라, 이렇게 말하는 뭐 MB부터 굉장히 많아요. 교수님, 교사, 정규직. 이야기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혹시?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습니다. 네, 저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놈들 한번 보십시오. MB가 지 아들 어디로 보냈습니까? 한국타이어 보냈잖아요. 그리고 교수님들 공단이라도 가라. 석상하고 제가 근무하지만 석상하고 교사들이 하는 말일 겁니다. 그런 데로 가라서 돈 벌어와라. 돈 벌어라. 취업해라. 그러면 그 새끼들 공단에 보냅니까? 다 외고 보내려고 그러고 유학 보내고 로스쿨 보내고 의대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는 지 새끼들은 다 좋은 데 보내놓고 왜 남들한테만 눈높이를 낮추라 그럽니까? 공단에 가라 그럽니까? 그런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많이 느꼈고요.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 노동의 유연화를 주장하는 교수님들이 많습니다. 일면 합리적인 부분도 있는데 그 사람들 비정규직입니까? 다 정규직입니다. 정신고용이 보장된 정규직 교수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이야기를 자신한테 비추어 봐야 되는데요. 자기는 나는 아니고 남들은 이런 걸 해라, 이런 식의 말하는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의 자식들한테 눈높이 낮춰서 공단에 가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굉장히 사기꾼으로 보고요. 경멸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왜 중소기업에 안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 중소기업 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제가 수업 강의했는데요. 손 들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가고 싶은 사람. 저는 제 강의할 때 제가 비정규직이라고 고백합니다. 선생님처럼 비정규직 되고 싶은 사람 다 한 명도 없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한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너는 정규직 되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비정규직도 정규직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구조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무조건 개인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장학금 받아라, 좋은데 대기업 가라, 삼성, 현대, LG 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로스쿨 가서 그런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의사 돼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거는 우리나라가 직업이 100개라면 제가 알기로 북구 유럽은 거의 동등하다라고 들었습니다. 직업의 가치가.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1등부터 100등 직업까지 정해졌습니다. 아마 70등 이하는 저처럼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일 겁니다. 이게 소외라가 돼버렸어요. 요즘에 선보일 때 그러죠. 선보일 남자 직업이 뭐냐고, 정규직이냐고, 비정규직, 이런 사이가 돼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기꾼들 많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자기 개발이 전부는 아니다. 사회 구조적인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제가 좀 밀고 있는, 강의 때 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한 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제 친구를 안 지 20년이 넘었는데 오늘같이 멋진 모습은 처음 본 것 같고요. 이야기 잘 들었는데 사실 저랑 환경이 비슷한데 혼자 가서 PKC하고
뭐 1인 시위하고 이런 것들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도 있긴 한데 그런 시위를 하려면은 아까 그 위에 있는 딸도 있고 부인도 계시는데 어떻게 설득을 하셔가지고 이런 활동들을 본인의 신념에 따라서 하실 수 있는지 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 이 이야기도 꼭 드리려고 했었는데 사실은요, 제가 지난달부터 아침 출근길에 피켓 시위를, 그러니까 시위라기보다는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제 주장을 이렇게 알리고자. 내년 1월달에 하고 싶습니다. 출근 못하고 도서관에 가는데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건 못하겠어요. 도서관에 가는 길에 좀 제가 자격지심이 있어요. 제 꿈이 1월달에도 한번 출근해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피켓 들고 싶고요. 그게 지금은 제일 바라는 소원이고 너무 두려워요. 올해 7개월 실업, 제가 많이 10번 극복을 했다 그러는데 그 10번의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고요. 또 내년 1월이 되면 저는 아무도 갈 데가 없는, 저를 받아주는, 환영해주는 곳이 없는 그런 1월달이 돼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그러니까 너무 좀 고통스럽고요. 정말 1월달에도 강주역에서 춥더라도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을 한다면 아침에 피켓 들고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와이프하고 제 딸은 제가 너무 많이 놀아가지고 생계를 못 지는 가장으로서 돈이라도 벌고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한다고 하면 그걸 막을지는 않을 것 같고, 대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월달에도 꼭 출근을 해가지고 아침에 강주역에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혹시 1월달에 안 보이면 저기 사직도서관에서 또 DVD 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께서 지금 자신의 꿈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광주시교육청에 민원을 많이 넣어주시면 농담이고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끝까지 한다는 것은 되게 힘든 일이죠. 저도 마찬가지로 시민단체에 근무하면서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남다르게 있습니다. 하지만은 특별하게 할 일은 없으면 계속 이 일을 하겠죠. 그죠? 한정희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본인 스스로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용기를 얻고 계속 하겠다라는 의지를 계속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한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좀 지속된 이러한 활동들을 하기를 바라고요. 다음번 행사가 있는데요.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영탐하러 오셨네요. 박소영님이라고요. 싱어송라이터입니다. 노래하는 사람이죠. 노래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참 웃긴 사람입니다. 대학을 2번 나왔고 직업도 이것저것 안 해볼 거 다 안 해본 것 없이 경험도 많고 잡재주도 많습니다. 이분에 대한 삶의 스토리를 들어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참가하신 모든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 있으면은요, 해주시죠. 장시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항상 그래도 이 1시간 반 정도 왔는데 뭔가 하나 좀 마음이 움직였다, 이러셨으면 너무 바랄 나위 없고요. 가실 때 제 선물 하나 이렇게 비싼 건 아닌데 맛을 또 하나 준비했으니까 성이니까요. 가실 때 꼭 하나씩